네, 시험 문제 유출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이를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또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연세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연세대가 이를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낸 건데요. 이게 사실은 시작이 이제 문제지를 좀 미리 배부를 해서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빚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본안 소송은 지금 또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많이 여러 절차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시간 순서대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2024년 10월 12일에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시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수시 모집 전형 중에 이 논술 수시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논술 성적만 가지고 100%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수학 시험이 14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14시에 시작할 예정이면 그러면은 보통 시험 시작 직전에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를 하고 이제 뭐 오기가 있는지 이 인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한 강의실에서 13시경에 배부가 됐던 겁니다. 1시간 전에요. 예, 1시간이나 전에 배부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 뭐 문제지에 이런 뭐 좀 파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었던 데다가 이제 덮어놔라라고 해서 덮어놨었지만 그 다음에 이 강의실에서 이걸 잘못 놔둬줬구나 이걸 알게 돼서 회수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회수한 다음에 14시까지 시험을 시작하는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 시간 동안에 핸드폰 사용이나 이런 걸 제재하지 않았다 보니까는 이게 뭐 핸드폰을 통해서 타의 유출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통해서 정답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예. 그래서 일부 수험생들이 21일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 부분 만약에 합격자 발표가 이대로 나게 된다면 네. 공정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 가처분을 신청했던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네. 소송의 결과는 뭐 몇 개월 있다가 나올 것이니 그런데 이 당첨자 발표는 12월 13일이니까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부분 효력을 이 시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해달라라고 신청을 했었고 이 부분이 11월 15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이번 주 금요일이겠네요. 예, 이번 주 금요일에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용 결정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효력 정지가 이제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연세대가 이 부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 공방에 남아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 연세대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의 신청을 무조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까?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한다거나 이런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집행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네. 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 당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은 이게 관할 법원이 동일한 법원에서 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던 것과 관할 법원이 동일한 법원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 자체가 뭐 새로운 주장이라든지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이의 신청을 한 이유 자체가 예. 결국에는 항고를 이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항고 같은 경우에는 이 민사소송법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항고를 할 수가 있고 이 항고를 하게 되면 관할 법원보다 상급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다시 받게 되는 그쵸.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의 신청 자체는 거의 동일한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각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기각 결정을 위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의 신청을 우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이게 어쨌든 합격자 발표도 어쨌든 내년에 이제 입학을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원이 이 재시험에 대해서는 또 자율에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앞으로 어떻게 뭐 대학에서 이걸 알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법원에서 이 부분 일단 효력 정지는 이제 가처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예. 일단 효력 정지는 돼 있는 것이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대학에서
재시험을 볼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검토를 통해서 어떠한 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시험을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이 무효가 된다든지 해서 합격자가 본인이 될 수 있었는데 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가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도 또 연세대학교 자체에 이런 뭐 시험의 부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이제 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가처분 결정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연세대에서 이제 한 곳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언제 최종적인 결정이 나는 겁니까? 일단 이번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서 신속 기일 지정 신청서를 같이 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일을 최대한 빨리 잡아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법원에. 그런데 그 일단 이 결정이 만약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항고가 또 제기가 되면 항고에서도 또 재판부를 이제 정하고 재판부에서도 서면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은 12월 13일까지 과연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의 체계가 이제 좀 강화된다라는 것인데 어떤 내용들이 좀 앞으로 좀 변하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정부로 이송이 되고 대통령 공포를 한 다음에 공포일로부터 보통은 6개월 후에 시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라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지난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술타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내가 운전을 할 당시에 음주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술을 그 다음에 다시 먹게 되면 그 다음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운전할 당시에 음주 상태였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마신 술 때문에 음주 상태인 것인지를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에 따라서 이번에 이 술을 취한 상태라고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먹는 소위 술타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라는 규정을 신설을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의 개정입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모방 범죄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일단 제가 이 개정안 법률 내용을 봤는데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술을 마셨다라는 거를 뭐 증명하는 것 자체는 뭐 술집의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겠지만 네. 술에 취한 상태이고 이것이 이제 0.03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기준을 뭐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개정안이 일단은 한 단계 나아간 것이긴 하지만 이 판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도 남아 있겠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술타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해서 개정안이 나온 부분인데 사실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현장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더 문제거든요. 이 단속 그렇죠? 현장에서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내고 도망가서 술이 다 깬 다음에 나온다든지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이번에는 개정이 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술타기만 이번에 들어갔었고 이 도주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은 것이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이 부분은 빠져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주 운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굉장히 많이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법적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이제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했기 때문에 이제 법적 구속이 됐다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월 11일에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0.143%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3월 27일,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죠.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또 되고, 이게 과거부터 계속해서 무면허 운전을 8회 정도 한 부분이 확인이 됐었고, 예. 또 음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2차례나 또 음주운전으로 전력 처벌된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판결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다는 것이고, 또 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차량과 키도 몰수가 됐다.
있다고 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죄책감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라는데 그럼 처벌 수위가 지금 중하다라고 하셨는데 처벌 수위도 그럼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벌 수위 자체가 사실은 기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 형법 자체가 조금은 이 행위에 대해서 경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 우리가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라도 이 법원에서 판단이 어느 정도 중했는지를 보는 기준은 실형이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은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보통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거든요. 그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만 했다라고 하면 보통은 벌금으로 이제 형이 선고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다쳤는데 전치 뭐 2주나 3주 이렇게 조금 경한 전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통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친 사람이 많다거나 뭐 크다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 당시에 사고가 발생해서 뭐 상해가 발생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실형이 선고가 됐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위를 봤을 때 이 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죄책감이 없고 계속해서 재범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봐서 조금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차량 그리고 키도 몰수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뭐 일반적인 겁니까? 예, 차량 몰수라든지 키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에 이 몰수 규정이 있습니다. 몰수 규정이 있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그 부분 관련 경찰 검찰에서 이제 압수에 대한 기준도 있거든요. 뭐 어느 정도의 중대한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뭐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준이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 몰수를 판단해 준 것 자체가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책감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